지금까지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한 조직이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먼저 AI 시대에는 단지 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협업, 그 연결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되새겼습니다. 한편 급격한 기술 변화가 팀원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죠. 그리고 바로 전 영상에서는 AI를 잘 쓰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질문력을 다뤘습니다. 제가 이 AI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AI 시대에 집중해야 하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라는 점이요. 그래서 오늘 이 AI 시리즈 마지막 영상에서는 AI 시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조직 문화를 주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구글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기존 워크스페이스에 새로운 AI 기능을 도입할 때 초기에는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다음 액션 아이템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제 사용을 해보니 일부 팀에서 사용성이 떨어질 만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툴 사용을 망설임 없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걸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실패에서 발견한 문제를 개선해서 더 나은 구글 및 요약 기능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회의 요약뿐만 아니라 이메일 초안 생성, 프레젠테이션 도식화까지 AI가 돕는 기능들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죠. 실패를 확장의 발판으로 삼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에어비앤비는 요즘 AI 기능을 정말 빠르게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작게 해볼 수 있는 AI 실험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AI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험은 모두 작은 팀 단위로 빠르게 시작되고 반응이 괜찮으면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하면요. 이 실패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아이디어가 파생됩니다. 이 기능은 왜 고객 반응이 안 좋았을까? 그럼 UI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질문과 회고가 실험을 반복하게 하고 그게 결국 제품 전체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숙소를 검색할 때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기능 혹은 게스트가 남긴 리뷰 텍스트를 AI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에어비앤비는 실험을 통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조직인 셈이죠. 요즘엔 호스트가 숙소 설명을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AI가 숙소 사진과 위치 정보만 보고 자동으로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테스트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의 AI DJ 기능 아시나요? 아직 한국은 공식적으로 미지원인 상태이긴 한데요. 해외에서는 지금 꽤 주목받고 있는 기능이에요. 스포티파이 앱에서 AI가 나만을 위한 DJ처럼 딱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선곡해주고 또 곡 설명도 해주고 지금 감정에 맞는 분위기까지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대박이죠? 그런데 출시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 먼저 공개를 했었는데 DJ의 목소리 톤이나 음악 추천이 좀 어색하다는 피드백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스포티파이는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는 대신에 이 피드백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AI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곡을 듣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이유를 물어 지금은 이런 분위기의 노래 말고 다른 걸 듣고 싶어요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DJ의 멘트나 선곡 흐름 자체를 바꿔나갔죠. 이런 개선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AI DJ는 지금처럼 똑똑해졌고 그 사용자에게는 기계가 아닌 나만의 음악 큐레이터로 자리 잡게 됐죠. 실패를 진화의 연료로 삼을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조직도 AI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흔히 금융 조직은 좀 보수적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신한은행은 다른 조직 못지 않게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고객응대 업무 중에 반복되는 금리 문의, 적금 비교, 영업시간 안내 같은 영역에서 파일럿 AI 챗봇을
AI를 도입해서 자동화 응답과 실제 직원들의 응답을 병행해 봤다고 합니다. 챗봇이 정확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각 사례를 데이터화시켜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 과정이 하나의 업무 루틴이 되면서 AI 시스템의 개선 포인트를 공유하는 문화도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잘 작동된 기능은 넓게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자동화는 오히려 접는 유연함도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AI를 도입한 영역이 내부 보고서 작성 자동화, 금융상품 추천 AI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소 보수적인 조직에서도 AI가 충분히 잘 정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은 국내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입니다. 업스테이지는 AI 보고서 자동화 툴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 기존 리포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지 작게 실험을 시작했고요. 하나하나 기능을 덧붙여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 안에 숫자를 자동 해석해주는 기능을 추가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헷갈려 한다면 바로 제거하거나 수정을 하는 식이었죠. 실험이 실패했을 때는 항상 그럼 이 실험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지? 하면서 회고를 늘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실험들은 업스테이지에게 전략의 뼈대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실패는 실험의 일부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실험하는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네요.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소개한 5기업들의 사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피하려 하지 않고 실험을 장려했다는 점이죠. 이들은 작은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다음 시도로 연결하면서 AI를 조직 문화의 일부로 통합해냈습니다. 즉, AI 시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업들에는 실험하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우리 조직은 AI 시대를 맞이하며 많은 변화를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주저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나요? 만약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회의는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